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고 약간 수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스타쉽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게 왜 굳이 저렇게 수평으로 내려와서 갑자기 수직으로 바꿔서 이렇게 착륙을 하냐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수평으로 내려오다 갑자기 지상 근처에서 확 바꿔가지고 수직으로 착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게 만약 성공하면은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입니다. 과거에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해도 한 국가가 하기도 힘든 우주 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대단한데, 진짜로 대단한 것은 세계 최초로 VTOL 방식의 완전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했다는 것이죠. 현재 이러한 완전 재사용 방식으로 우주 발사체 비용을 대폭으로 절감한 스페이스X는 최근에는 추진체가 이륙해서부터 대기권 밖을 벗어나서 착륙을 다시 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편집을 해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영상 속에서 둥글고 예쁜 지구가 잠깐 나와주기도 하네요. 이게 재사용 로켓의 순기능 중 하나라고 전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재사용 로켓인 팰컨 9도 대단하지만 스페이스X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스타쉽 계획입니다. 무려 최소 1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스타쉽 우주선은 인류 화성 탐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간혹 아니 화성까지 날아가면 뭐해, 화성에서 생존할 기술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화성 유인 탐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화성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스타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스페이스X 영상이 현재 조회수를 40만 가까이를 기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신데요. 이 영상에서는 스타쉽을 실제로 공중에 띄워서 호버링을 하고서 재착륙을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진짜로 엄청나죠? 팰컨 9에서 이미 수직 이착륙 기술이 있는데 스타쉽은 그냥 크기만 클 뿐이지 그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로켓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적인 추력이나 하중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마치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기술이 있는데 똑같이 쌓아서 30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지난달에 겨우 호버링에 성공을 했었던 스타쉽이 다음 주에는 6만 피트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6만 피트라고 하면은 대형 비행기의 일반적인 비행 고도보다도 2배 이상이나 높은 고도로 사실상 이제 스타쉽은 거의 완성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진짜로 이게 놀랍긴 한데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테스트를 하게 될지 3D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영상은 아직 안 봐서 같이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발사대에서 이륙을 하는 모습이죠. 네, 이륙을 해서 날아가는데 이번에 좀 특징이 저렇게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번과 달리 래퍼 엔진을 3개나 탑재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6개 정도 탑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진짜로 높이 올라가죠. 이번에 완전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대략 이게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약 20km 상공까지 올라가는 건데 구름보다도 약 2배 이상 높은 높이죠. 이렇게 큰 로켓을 이렇게 자세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참 대단한데,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고 약간 수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스타쉽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게 왜 굳이 저렇게 수평으로 내려와서 갑자기 수직으로 바꿔서 이렇게 착륙을 하냐면은 이게 종단 속도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전 팰컨 9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아서 그냥 수직으로 내려와도 이제 공기저항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감소를 했는데, 이건 너무나 크기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야지 종단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연료를 아껴서 착륙할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수평으로 내려오다 갑자기 지상 근처에서 확 바꿔가지고 수직으로 착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게 만약 성공하면은
진짜로 획기적인 기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을 봐도 그래 저거 대단한 거 알겠는데 일반 서민들한테 우주여행은 여전히 수억 원 이상 들어갈 거고 먹고 살기도 바빠서 나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스타쉽 우주선이 실제로는 우주여행이 주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바로 어스 투 어스 계획이죠. 우주선이 궤도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궤도에서 거의 시속 27,000km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을 해야 하는데 이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라서 약 마하 23 정도가 되는 속도입니다. 이렇게 로켓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승객을 지구 반대편까지 운송을 한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까지 화물을 운송하는데 30분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속도죠. 사실 이게 탄두 대신에 사람이나 화물을 넣고 날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터지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을 할 뿐이죠. 물론 가격이 비행기보다는 훨씬 더 비싸겠지만 유럽까지 실제로 퍼스트 클래스로 왕복을 하려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넘게 드는데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할만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덤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까지 준궤도 우주여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원래 비행기라면 10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30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정비하는데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가 않는다면 같은 시간 동안 회전율이 더 좋다는 이점까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편도 비행에 2천만 원 이내라면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솔직히 여행을 좀 길게 잡고 돈을 많이 쓰는 계획으로 잡게 되면 최소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에 준궤도 우주여행까지 할 수 있는 거면 완전히 혜자 아닌가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스타쉽을 2022년에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진짜로 2018년도에 이런 프리젠테이션 영상을 볼 때는 저거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다음 주에 테스트까지 성공을 하고서 승객을 진짜 100명 이상 태울 수 있고 100% 재활용으로 운영이 된다면 진짜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을 가는 것처럼 우주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